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감염 사례가 이제 지난주 홍콩 사례를 처음 보고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재감염 사례가 각각 미국 네바다하고 벨기에에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감염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4월 네바다주 레노시에 거주하는 25세 남자가 코로나19에 이제 첫 확진이 되고 48일 후에 6월 달에 이제 두 번째 재감염된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8월 25일 날 미국 클리니컬 인펙셔스 디지즈 저널에 이제 실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25세 남자는 3월 25일 날 기침, 인후통, 두통, 설사, 오심으로 이제 첫 번째 코로나19 증상이 시작됐고, 이때 PCR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4월 27일 날 증상이 없어졌고 5월 9일, 5월 26일 두 번 PCR이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4월 달에 이제 바이러스 분리를 했고 그 전체 염기 서열 분석을 했더니 클레이드 20C의 한 종류로 이제 확인이 됐고, 이분이 이제 건강하게 지내다가 5월 31일 날 이제 다시 열, 두통, 어지럼증, 기침, 오심, 설사가 시작이 돼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6월 5일 날 동네 의원 갔더니 좀 심하다. 산소 부족도 있고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 그래서 응급실로 가서 산소 공급도 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6월 5일 날 이제 양성 확진이 되면서 이 재감염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감염 때 좀 더 심하게 왔습니다. 홍콩 사례는 첫 번째 감염 때 증상이 있었고 두 번째 감염 시에 증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25세 미국 네바다주 레노시의 남자는 두 번째 증상이 더 심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상황이고, 이 두 번째 입원했을 때 6월 6일 날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IgM, IgG 두 가지 다 양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감염 시에는 항체 검사가 안 됐고요. 그래서 다행히 첫 번째 감염 시 4월에 분리된 바이러스하고 이번에 두 번째 6월에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전자 전체 분석을 했더니 둘 다 20C 클레이드에 속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세분화됐을 때 서로 돌연변이 사이트가 많이 다른, 그래서 이제 4월에 분리된 거를 케이스 A라고 하고 6월에 분리된 걸 케이스 B라고 해서 계통 분석을 했고, 이 유전자 염기 서열을 갖고 유전자 매핑 지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있는 게 케이스 A고 4월에 분리된 거죠. 뒤에 있는 게 케이스 B, 6월에 분리된 건데 이 전체 염기 서열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C에 속하지만 이 변이 부위가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에이션이라고 변이 부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 사례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바다 레노시의 이제 재감염 사례를 보면은 여기 케이스 A는 여기가 있고, 이것도 이제 유전자 지도를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족보를 따지는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케이스 A와 B가 이렇게 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우한에서 오른쪽 처음에 하는 거는 우한에서 처음 분리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미국 네바다주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이제 보고됐고, 이거는 보고된 순서로 하면 이제 두 번째 재감염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감염 사례인데요. 이것은 그 9월 5일 날 역시 클리니컬 인펙셔스 디지즈에 이제 실린 논문인데, 벨기에에서 51세 여성이 올해 3월에 이제 첫 감염이 되고 3개월 후 93일 후에 다시 재감염이 됐습니다. 이 증상이 있었던 것이죠. 유증상 재감염이라.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3월 9일 날 두통, 발열, 근육통, 기침, 흉통, 호흡곤란, 후각, 미각 이상. 이거 뭐 전형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의 증상이죠. 건강했었고 천식이 있어서 흡입 스테로이드제를 투약 중이었다. 그리고 이 비인두 도말에서 바이러스 PCR 양성이 있었고 산소 포화도가 94%로 약간 떨어져 있죠. 근데 다행히 입원할 정도 심하지는 않아서 2주간 자가격리 후에 쉬면서 5주 후에 이제 증상이 없어져서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첫 번째 3월에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 그러니까 3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좀 커가지고 그랬더니 그 리니지 B11 계통의 이제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건강하게 있다가 6월 10일 날 3개월 후에 두통, 기침, 피로감, 비염 뭐 이런 증상으로 다시 왔고 이제 첫 번째하고 증상이 비슷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걸렸을 때보다 증상은 약간 약했다. 그리고 역시 비인두 도말에서 바이러스 PCR이 사스코비2가 나와서 이제 재감염 사례였고 증상은 1주 후에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증상이 뭐 길어져서 5주 후에 5주 동안 휴식을 하고 복귀했는데 이 두 번째 때는 이제 증상 1주 뒤에 이제 없어지고 항체 검사는 뉴클레어 캡시드 항체가 양성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염 시에 바이러스 염기 서열 분석은 리니지 A, B11이 첫 번째 감염이고 두 번째는 리니지 A 계통의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서 3월과 6월, 3개월 차이로 이제 감염이 있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도 여기 이제 뭐 바이러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B11 클레이드와 리니지와 A 리니지의 돌연변이가 11개의 사이트에 이제 돌연변이가 있어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99.7% 상동성으로 상당히 유사는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임에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지금 보고된 재감염 사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홍콩과 미국 네바다 또 벨기에 이 재감염 사례가 각각 4개월 반, 또 1개월 반, 또 3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재감염이 가능하다. 이것이 사실은 뭐 우리가 한번 앓고 나면 면역이 생겨서 평생 안 걸리는 것이 상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경우는 한번 걸리고도 항체가 소실이 되면서 재감염이 가능하다. 그런 것이 이제 밝혀졌고 지금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례는 처음 감염보다 두 번째 감염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T셀, 기억 T세포 면역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긍정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너무 심하게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연유인지 좀 우리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어쨌거나 간에, 재감염 사례는 앞으로도 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의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하다 보면 다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코로나19 재감염을 한번 의심해서 연구자들이 이제 그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많이 분석을 해야 되겠죠.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뭐 3월, 4월에 확진받고 격리 치료하고 증상이 좋아지고 PCR이 24시간 간격으로 2번 음성이어서 퇴원했다가 다시 열나고 기침 뭐 이런 증상으로 다시 재양성 사례가 한 뭐 500명 이상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것이 재양성이냐, 재발 감염이냐, 아니면 재감염이냐 이거 규명해야 된다고 많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뭐 질병관리본부 그때 당시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죽은 바이러스의 찌꺼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제가 또 그때 뭐 대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재감염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을 좀 처음에 분리된 바이러스와 나중에 분리된 바이러스를 염기서열 분석에서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 바가 있었고, 오늘 뭐 재감염 사례를 의심 사례를 보고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재양성 사례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6월 말경에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격리 환자들이 2, 3주간 오래 격리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길게 격리할 필요 없다. 그래서 PCR로 2번 음성이면 격리 해제였던 것을 PCR 없이도 증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증상이 계속 없다면 열흘 뒤에 PCR 검사 없이 퇴원을 하자. 그래서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생활치료센터 환자들이 많이 일찍 격리가 해제가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증상이 재감염 증상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재감염 사례에 대한 질병관리청에서 체계적인 감시, 서베일런스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재감염 사례들이 증상이 있고 뭐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격리가 안 된다면 또 퍼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코로나19 확진됐다 그래서 나는 안심해도 된다.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거리 두기 안 하고 손 씻기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번 걸렸던 분들도 재감염이 가능하니까 여전히 지금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이런 감염 예방 조치를 꾸준히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